여러분, 요즘 말입니다. 이게 통제 방역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가방까지 검사할 정도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마치 1983년, 1984년, 1985년 생각이 막 절로 납니다. 예, 학교를 들어가는데도 가방을 조사를 했거든요.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가방을 조사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처럼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가방 조사를 해요. 예, 서울역을 지나가는데도 가방 조사를 하고.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찰들 보세요. 경찰들. 다니는 사람보다가 경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믿겨지세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뭐 최악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경찰이 그냥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늘을 찌른다. 왜냐하면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가방까지 검사하고 이렇게 불만들이 마구 터져 나옵니다. 마구. 무슨 전쟁이라도 났나?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핍박하지? 이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워낙 많은 곳에다가 차량 검문소를 설치를 해놓고 곳곳에서 검문을 하니까 이 서슬프런 제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시내 도로 81곳에서 차량이 검문을 했습니다. 검문을.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통제를 해버리면 장사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게다가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가방 검사를 할 정도면 그 근처의 경제는 박살났다고 봐야 돼요. 박살났다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중에서 보면 여러분, 야,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합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 공중에서 본 서울시청 앞이에요. 차벽이 장난 아니게 쳐져 있죠. 차벽이 버스를 543대나 동원해서 일명 제인산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인산성을 버스로. 경찰도 말입니다. 186개 11,000명이나 동원했어요. 11,000명이나. 그래서 이게 보면 대한민국 같지가 않잖아요. 대한민국 같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난리예요. 길거리요? 거리는 한번 보세요. 거리는. 펜스를 쳐놨는데 이 펜스가 이게 일직선으로 쳐놓은 게 아니라요. 꼬불꼬불 쳐놨습니다. 꼬불꼬불 펜스를 쳐놓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말입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2주 전도 아니죠. 7월 3일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놔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민주노총이 종로 집회한 사람만 8,000명이에요. 8,000명. 여기 어디 경찰이 보입니까? 여기 어디에 버스 차벽이 보이세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민주노총의 깃발들만 난리를 치고 있고, 사실 민주노총의 이 집회 때문에 4차 대유행이 몰고 왔잖아요. 7월 3일 날 이 집회가 일어나고 7월 7일 날 121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 자릿수를 41일째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41일째. 이때는 안 맞고 광화문에서 자영업자들이 혹은 보수 세력들이 집회를 한다니까 차벽으로 저렇게까지 꽁꽁 틀어막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차별을 해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한쪽은 꽁꽁 묶어서 보이지도 않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모여더라도 쉽게 말하면 경찰들이 보고만 있고 한쪽은 가방까지 뺏어서 검문 검색까지 하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정부의 어떤 말이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여러분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내 편, 네 편이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는요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편, 네 편을 만든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탕평이라는 게 뭐예요? 탕평이라는 게. 나라를 운영할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쉽게 말하면 영이 섭니다. 지금처럼 한쪽에는 과잉으로 통제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시위를 하게 놔두고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또 한 번 왜 이렇게까지 통제 방역으로 하는지 참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답게 형평성을 가져가야지요. 어느 한쪽에는 되고 어느 한쪽에는 안 되고 어느 한쪽에는 경찰이 보세요. 이렇게까지 많게 통제를 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제인산성인이 이렇게 차벽을 치고 1인 시위까지도 막는다는 자체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냐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저기 광화문에 갔었을 거예요. 가서 검문 검색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는데 왜 난리냐 이러면서 실강이도 벌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검문 검색에 안 응해도 됩니다. 검문 검색에 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게 검문 검색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범죄 관련성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서울 시민이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게 불신검문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들의 가방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검문을 하려면 범죄 관련성이 확실히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시민들의 가방을 열어보라고 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현장에서도 벌어집니다. 벌어지니까 경찰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 안내해 드리려고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쉽게 말하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로 한쪽에 이렇게
편향되잖아요. 그러면 그 편향될 때부터 이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만이 커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불만으로 커집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으면 늘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부당할까? 왜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은 국민을 취급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계속 통제하잖아요. 그래 모르긴 해도요. 광화문 일대의 상권들, 심지어는 종로 상권들, 종각 상권들 이런 데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당장 사람이 안 오니까 문부터 닫을 거예요. 문부터. 이참에 휴가 가자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만큼 여러분 이 통제가 경제까지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